예, 시청자 여러분, 2018 3차 남북 정상회담 JTBC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을 막 넘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오찬이 진행 중일 텐데요. 약 30분 전에 평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비핵화에 관련된 합의도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정치부의 김태형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좀 전에 합의문 발표를 요약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은 총 6개 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분야,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비핵화 관련해서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 분야 관련해서는 동해선,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이렇게 갖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복구와 같은 이런 교류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군사 분야 합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목할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런 합의도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가까운 시일은 올해 아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형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남북 관계의 진전이랄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는데 관심을 가는 건 역시 비핵화에 대한 중재, 북미 관계의 중재, 촉진입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수준의 합의가 나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겠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진전된 형태.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데 그쳤더라면은 이번에는 비핵화 방안을 가지고 남북 정상이 협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진전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사항은 이제 이미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그런 약속 이후에 일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영구적인 폐기 의사를 밝힌 거는 하나의 진전된 조치다,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실험하거나 발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적으로 조금 뒤에 저희가 발표 당시 영상을 다시 볼 텐데요. 김동엽 교수님도 단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너무 과대 평가나 너무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5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였으면 1조에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5조에 담겼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 이것은 이 항목이 갖고 있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려고 했다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것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이 비핵화에 대한 의제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 번도 의제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의제화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의제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남쪽이 당사자, 행위자로서의 북한이 이제 인정했다는 가장 큰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석 뭐 협상가라고 이야기하고 중재자 이야기를 했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북한도 여기에 있는 뭐 동창리 엔진이라든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상응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히 보면 진전이 되어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어떤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구문이 들어간 것은 중재자로서 남쪽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 힘을 우리한테 실어준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로서의 의미 있고 또 수석 협상가 나름대로 중재자로서 힘을 있는 것이지 이 5조라는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오히려 가시기 전에 이 우리가 세 가지 의제를 이야기한 것이 비핵화가 아니고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북미 간의 어떤 진전을 우리가 하는 그거였거든요. 중재자 촉진자의 그렇죠. 역할을 그 의미로서로 충분한 문장이지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마치 우리가 비핵화를 주도해 갈 것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그 위원장이 공을 몰고 꼬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두 분 이기동 부원장님과 그리고 김동엽 교수님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일단 진전이다. 또 우리가 비핵화에 의제 설정을 하고 대화의 대상이 된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진전의 보폭을 이제 미국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할지 달려있는 숙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선언 발표 내용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옥을 띄웠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순회들이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결의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문헌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디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금 전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를 연결해서 소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기자, 이번 평양 회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할 것인가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조선반도를 핵무기,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때는 온결애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다, 이 정도의 발언만 했었는데요. 오늘 비핵화 관련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엔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들린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또 한 번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송영국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합의서도 작성이 됐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이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역시 조금 전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오늘 오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시각에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위해서 옥류관으로 이동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오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하게 됩니다. 이 만수대 창작사에서는 김영희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평양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약 15만 명의 관객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스튜디오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동 부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비핵화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그다음 합의 부분 또 오늘 일정 부분 뒤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이제 검증을 한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또 미사일 발사대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에 예. 그 북측이 원하는 그 전문가들 그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참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엔진 실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되 좀 더 당시보다는 좀 더 검증 수준이 높은 예. 방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의 의미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미사일 발사대도 폐기하겠다. 예, 이거는 그러면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ICBM 미사일도 실제 발사를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미 이제 그 시험이 끝난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더 성능이 강화되면은 또 별도의 실험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 개발 중인 ICBM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그 앞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ICBM 미사일들을 더 이상 실험할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CBM이 최종 개발 단계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는 거고요. 물론 미사일 발사는 이동형 발사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이동형 발사대에서는 제대로 된 ICBM을 장거리까지 보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려운 한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 발사대는 아직까지 확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 발사대 같은 부분도 미국으로서는 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이 문장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검증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특사단이 갔다 왔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그 비핵화의 과정을 벌써 진입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국제사회가 믿어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주긴 해주겠는데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뭐랄까요? 그 정말 진정성 있는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만 해야만
하겠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지난번에 풍계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풍계리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자들만 불러서 검증할 수 없는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중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고라는 것과 종전선언이 어떻게 보면 등가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등가로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가 아니라 이 신고 대신에 종전선언과 이 뭔가를 교대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물건을 만든다면 미국이 의미하는 의미 있는 어떤 비핵화의 행동, 실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대신 풍계리의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정말 검증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게 진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전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미의 어떤 우리의 중재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동창리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는 미사일 쉽게 말하면 ICB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 15형이나 과거에 지난 11월 때 발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본토에 다다를 거리상으로는 이미 충분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ICBM의 수준, 정말 완벽한 IC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고 성능 개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성능 개량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본토에 의한 ICBM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위협이 상승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미국한테 전해줌으로 인해서 두 가지죠. 검증 가능하고 또 미국의 더 이상의 어떤 ICBM 능력이 없다는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비구문에 나오는 상응 조치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중재자인 우리한테 약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 개발 능력을 포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증까지 받겠다라고 북한이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기자를 연결했을 때 들었지만 비핵화에 대해서 물론 6.12 북미 정상회담 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언급이 있었지만 합의문에 있었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도 확인을 했는데 육성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국제사회에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급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한층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약속을 이제 입으로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이라고 수식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핵무기와 핵 위협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미래 핵에 대한 폐기는 검증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기존 현존 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존 핵에 대한 신고, 처음 신고부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 부분은 새로운 그 북미 관계의 수립이라는 그 소위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북미 북미 관계의 수립의 첫 관문으로서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상응 조치라는 것은 여전히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거의 대가로서 과거에는 신고라는 것이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대상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라는 것으로 소위 종전선언의 교환 대상이 달라진 거로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공동선언의 내용만으로 보면은
이 신고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로 바뀐 것 폐기까지도 같은 느낌이 하겠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이제 있는데요.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비핵화 관련된 부분의 합의문을 보고 있습니다. 요약 부분인데요. 동창리 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폐쇄 부분이 있었고요. 정리를 하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상응 조치라는 거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준다면 우리는 시설을 폐기하겠다라는데 일단 이전에 핵신고를 미국이 요구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한 핵시설 신고와 지금 영변 핵시설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폐기하겠다.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그 방금 상응 조치를 말씀하시고 신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조치라고 이야기했지 신고를 달라 그러면 뭐 종전선언 주겠다고 예. 정확하게 트럼프랑 폼페이오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물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반 트럼프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내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놔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프레임이 우리 쪽으로 와서 좀 확대 생산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신고든 뭐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비핵화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상응 조치 취하면 이 5조 2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과대평가를 하고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으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은 6.15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 말은 6.15 6월 12일 날 북미 공동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종전선언도 이미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으니 그 정신에 준해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응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애둘러서 뭐 그 나름대로 그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이 비핵화의 문제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겠다는 말을 여기다 담아뒀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 자기가 안문양을 빼고 단순히 영변 핵시설에서 자기 혼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종전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쪽으로 향후 비핵화는 어느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이 허들을 만든다면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미 간에 어떤 적절한 단계적 동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저는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진전이 없다. 무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앞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핵시설에 대한 신고의 의미를 보는 거는 왜냐하면 신고는 이제 검증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만 딱 지목하는 것이 신고를 또 거부하려는 혹시 의도 아닌가 이런 약간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아마도 그 신고의 전 단계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북한이 제안한 것 같은 게요. 예. 우선 우리가 그 비핵화의 소위 초기 로드맵을 보면 우선 그 지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변과 영변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 미국에서는 강선에도 관련 시설이 그렇죠. 있다고 얘기한 바 그런 있고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핵시설이 있고 물질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번 영변 핵시설이라고 딱 꼬집어서 적시를 한 것은 영변 지역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북한이 초보적인 비핵화 조치로서 소위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밝힌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을 신고하라는 요구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비핵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지만 역시 현존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단계들은 다
미래 핵 개발 능력에 대한 폐기를 약속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처음 나온 소식이 바로 서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 가까운 시일이 연내라고 얘기를 했죠.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올해 안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가까운 시일 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예. 여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 최고 어쨌든 최고 권력자가 우리 땅에 오는 것은 없었잖아요. 물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안에서 평화의 집에서 온 적은 있지만 휴전협정 이후에 예. 없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도 이 명시돼 있는 부분이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예. 답방하는 문제가.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18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이 만약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라면 18년 전의 약속을 이제 북한이 그 아버지가 못 지켰던 약속을 이제 아들이 지키는 그런 셈이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 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아주 성대한 축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과연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성대한 이벤트, 축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화면에 나왔던 거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 평양 시내에 나와 있는 1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보고 있습니다. 카퍼레이드 중에 저렇게 꽃도 받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서울 답방 시에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고 저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념적으로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우익 단체라든가 이 보수 단체들에서 시위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상황을 뻔히 알 텐데도 답방을 약속한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소중함 또 이거 중요함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평양이나 서울 방문이 갖는 가장 큰 의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신감을 넘어서서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든가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특히 비핵화의 그 의지가 있느냐 이런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많는데요. 예. 물론 많은 비핵화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같이 어떤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스스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김정은의 지금 행동과 북한의 변화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어쩌면 더 강하게 실제 비핵화의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나의 행동은 김정은의 행동은 정말 솔직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맺어졌던 비핵화에 대한 이 5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곧 다루겠지만 1조의 군사적인 것들과 또 이번에 마지막 6조에 우리 서울로 방문하겠다는 것은 상당 부분 본인의 의지와 변화,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엽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핵화 하나에 특히 북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물론 그게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답방이랄지 아니면 군사적 신뢰,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여러 부분의 것들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으로서 계속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 것은 김정은 스스로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를 신뢰해 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함께 그 무게차에서 퍼레이드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자신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행동을 믿어달라는 어떤 그런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예.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5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만 3번 예. 있었고요. 그래서 남쪽에서 개최된 게 지난번 2018년 1차 정상회담이 예. 있었던 거죠. 대부분 다 이제 북쪽 지역에서 개최됐는데 지금 양 정상이 희망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이제 정례화 수준을 넘어서 상시화 수준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양 정상의 희망이고 약속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잠시 이제 예. 새로 오는 소식을 네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잠시 뒤인 오후 1시 반에 군사 분야의 합의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차관이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죠? 네, 지금 송영무 장관은 현재 지금 평양에 있기 때문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요. 생중계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합의서 내용을 잠깐 이제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하나씩 보면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요. 공격 점령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지금 이제 합의서가 저희가 조금 전에 받게 됐는데 김태형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합의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상의 경우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 해상의 경우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는 남측 속초에서 북측 홍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의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했고요. 공중 완충 구역 설정에 따라서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되었던 비무장 지대 내의 GP 철수를 올해 12월 말까지 약 1km 이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는 GP를 11개 정도 일단 철수를 하기로 했고요. 예. 향후에 모든 GP 철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했고요.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동유해 발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수역 내 불법 어로를 차단하기로 하고 또 공동 순찰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입니다. 13일에 있었던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도 NLL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평화지대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 나온 부분으로는 지금 보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에 대해서는 북측도 인정을 한 거군요. 이걸 기준으로 역시 수역이 설정이 될 것이고요. 좀 구체적인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예. 지금 이 정도 문장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을 한다라는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만 예. 남북이 상당히 공감되는 형성을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김태형 기자가 이야기하셨지만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여기에 지금 담긴 구문 중에서 이미 몇 월 며칠 어떻게 시작한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GP 철수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JSA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유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날짜라든가 이런 걸 박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해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한 것들은 큰 틀에서 1조에서 이야기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 이런 큰 틀의 어떤 특화된 것과 일반론적인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공동위원회라는 큰 틀의 어떤 것을 만든 이런 상당 부분 북한이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인정을 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평화수역은 이 NLL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수역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진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존의 공동어로 구역 그리고 평화수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그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할지를 두고 남북 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컸었던 거죠. 북한은 이제 NLL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북한은 NLL 남쪽에 있는 자신들이 그은 서해 군사분계선 이거를 자기들의 기준선으로 보는 거고 훨씬 더 NLL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NLL을 기준해서 몇 개 수역을 완충 수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등면적으로 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남북한 공동 군사위원회가 아마 개최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NLL을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도 일단 사실 서해가 한때 하얗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공개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눴고요. 약 20여 분 뒤에 11시 30분에 서주석 차관의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더 이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12시 전에 있었던 9월 평양 공동선언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계려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발표 내용을 봤고요.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김태형 기자, 네. 약 5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약간 해석을 해주시죠.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트윗은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 협상을 통해서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이 시험장과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인 철거에 합의했다. 그동안은 이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영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일단 핵 위협이 없어졌고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There will be no rocket and nuclear testing. 더 이상 미사일과 핵 실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끝에 문장이 좀 눈에 띕니다. 영웅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이제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트럼프의 트윗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하고 점점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영웅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번에 나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조치들을 계속 해나기를 바란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진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추가로 하나 올렸는데요. 아, 지금 바로 또 네. 트윗을 올렸군요. 그 내용은 이제 뭐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아마 본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남북은 2032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개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매우 흥미진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2분 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약 11분 전에 올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예, 첫 번째 올린 트윗이고요. 조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소개한 거는 약 4분 전에 두 번째 트윗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트윗 내용만 보면 최종 협상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핵 폐기를 위해서 시험장, 테스트 사이트와 그리고 발사대를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검증을 받기로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영웅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 영웅적인 일을 해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영웅적인 일을 계속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로 해석이 될지 두 부분 사이에 약간 미묘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익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두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많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이 부족이라는 측면보다는요. 충분히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용종의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언급이 아닌가라는 어떤 희망도 담은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일을 해내왔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죠. 예. 저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자는 거는 물론 이제 일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저기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렇게 하는데 주어가 히어로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게 복수형은 아니지만 히어로라고 썼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어를 썼다는 차원에서 보면 쌍방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그 상당히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해석하면은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저희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Hero remains,가 이제 유해라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미군 유해 발굴도 계속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명확하게 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할 건데 remains,가 이제 명사로는 유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해 발굴이 있어서 그 하와이로 그러네요.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해 송환이 계속되기로 되게 예, 바란다. 유해 송환이 예, 저희가 그렇게 좀 너무 성급하게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도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좀 정확한 맥락으로 보면 유해 송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맥락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트윗도 준비되는 대로 보도록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트윗과 두 번째 트윗의 맥락에서는 남북 간에 지금 두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고 트윗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트윗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예.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트윗에서 그 히어로가 미군 유해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트윗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돌아온 유해를 아마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이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부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흥미진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관심은 계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어차피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많이 눈여겨볼 텐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통화를 하고 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문을 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FFVD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재가 계속돼야 된다. 세 번째는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가 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를 폼페이오 국무장이 얘기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뭐 FFVD의 수준에는 아직 안 갔지만 예. 이제 FFVD로 가는 이제 시작의 출발점에 섰다라는 측면에서 뭐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라면 비핵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라면 뭐 의미 있는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남북 관계 진정과 비핵화의 속도 조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국이 조금은 그 속도가 남북 관계의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미 사이는 여전히 긴밀한 이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합의된 부분들 중에서 미국의 제재의 양해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결국 그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보고 이번에 미국과의 사전 조율 하에서 이런 합의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은 그 미국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트윗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평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좀 더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김동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난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상당히 중재안을 갖고 이제 설득을 한 결과가 어쨌든 이번 평양 선언이 됐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시 뭐 약간 어려웠던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불씨가 달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그 이전에 있는 폼페이오의 어떤 방북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난번 같이 김영철의 또 미국의 방문이라든가 이것이 한 번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떤 중재를 했느냐. 이번 판문점 선언 자체 설명을 했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는 우리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번 평양 선언문만 놓고 본다면 상당 부분 북한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미국을 앞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미국을 이제 끌어들이는 문제가 저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평양을 가서 또는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뭐랄까요? 미국을 일단 먼저 설득하고 그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북한을 설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에게 북한 입장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한 어떤 중재자의 입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뭐 수석 협상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2항의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너무 남북 관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부가 문이 들어 있어요. 조건문이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조건이 마련되는 따라라는 것은 뭐냐? 바로 비핵화의 진전으로 해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이 합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이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트윗으로 빨리 전하면서 일단 올림픽을 2032년에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 뒤인 약 5분 뒤쯤에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12시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다시 보고 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아마 오찬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오찬은 옥류관에서 갖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2000년하고 2007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도 둘째 날 오찬은 항상 옥류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지금 현재 옥류관에서 점심 식사를 아마 하고 있거나 혹은 마쳤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했는지는 아직 그 평양 현지 취재진에 의해서 전달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도 어제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했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합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지금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은 옥류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옥류관 정면입니다. 평양의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죠. 저희가 이제 문 대통령이 묵었던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픽으로 보면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을 보고요. 시내 중심에 옥류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기동 부원장님은 여러 번 평양에 가셨죠. 옥류관도 뭐 들려보신 적이 꽤 있으시죠? 예, 한 2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냉면의 그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냉면에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기 양념을 섞는 거를 양념장이라고 그러죠? 예. 양념장을 당시에는 제 기억엔 넣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냉면에 뭐 양념장을 넣도록 돼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변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측에서 그 뭔가요? 제면기까지 옥류관에서 가지고 와서 당시 통일가게에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통일가게에서 가지고 와서 평양 옥류관 냉면, 평양 냉면을 선을 베서 눈길을 끈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양 시내 저희가 구글 지도로 만든 그래픽인데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백화원 영빈관이고요. 저곳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숙소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2000년, 2007년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백화원 영빈관은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들의 숙소로 쓰여 왔고요. 당시에는 이제 당시 두 차례 모두 회담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백화원 영빈관을 봤고요. 오늘 일정은 이제 옥류관 냉면으로 오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 등은 옥류관 냉면으로 갔을 텐데 뭐 오찬을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갔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평양 현지 취재단에 의해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 일정을 함께 거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고 있고 이미 공동 선언문에 합의를 한 만큼
아마도 예.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시에서 원래 예정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기념식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공동 기자회견부터 조금씩 미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잠시 뒤에 1시 반에 열기로 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관련 브리핑이 방금 취소가 됐다고 지금 방금 그렇군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1시 반에 예정됐던 국방부 차관의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브리핑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알려지는 대로 바로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일정, 평양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오후 일정을 보면 3시부터 만수대 창작사 참관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어떤 일정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오후 참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만수대 창작사에서 이 김영희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예.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수행원들의 일정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제계 인사들은 황해북도 송림시에 있는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방문하고 또 이어서 평양교원대학도 찾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찬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갖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밝혔듯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가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절충점으로 찾은 게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녁에는 지금 대동강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평양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해서 저곳에서 이제 오늘 저녁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7월에 이제 문을 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라면은 이곳에는 연회장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별도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식사를 할지 여부는 아직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되기엔 네.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네네. 바로 옆 테이블, 근처 테이블에서는 평양의 시민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같은 공간일지 아니면 별도의 예.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지는 아직 뭐 현지 상황을 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 알 수 없지만 뭐 평양 시민들도 자유롭게 그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할 때나 다른 곳에서 그곳에 현지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에서 예, 베트남에서도 그랬죠. 스킨십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민적 그 행보가 북한 평양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기동 위원장님도 이제 여러 번 네네. 가셨는데 네. 예전부터 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좀 있었던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그 일단 다양한 먹거리, 예. 다양한 먹거리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인민들에게 뭐 배고픔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면역의 문제도 예.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물론 그 아버지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양어장 사업들을 뭐 매기 양어장이라든가 해서 그 군부대에서 직접 그 양어장을 육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를 생산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해왔던 다양한 먹거리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심장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개발을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특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산물이었습니다. 어로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을 특히 강조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아요. 예, 뭐 이번에 그 서민 식당에 가는 것은 뭐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적 어떤 행보이기도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뭐 요거를 조금 더 이번 북한 평양에서 가서 보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조금 더 제가 나름대로 확대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서민 식당에 가겠다고 요청을 해서 북한이 이제 그 허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만 왜 그러면 북한에 가서 이 서민 식당에 가겠느냐라는 어떤 목적을 보면 의도를 보면 우리 대통령 스스로가 갖고 있는 서민적인 어떤 모습을 홍보하려는 것보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대서민적인 어떤 정책과 이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스킨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봐요. 이 자체의 어떤 뭐 남은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하고 스킨십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당히 큰 뭐랄까요 이 정책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 단어는 물론 핵도 있지만 저는 인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고요. 예. 지금의 변화 자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이런 변화 자체가 상당 부분 인민 중심적인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어떤 인민 중심적 어떤 정책 자체에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호흡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반영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뭐 제 나름대로 일단 좀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탈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그렇죠. 했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뭐 이른바 최고 존엄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저 수산물 식당 같은 경우는 대규모거든요. 예. 저것은 그 제재와도 연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 업종이 이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재로 인해서 수산물 수출이 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내수용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수용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저렇게 대형 이 수산물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민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의 수출 길이 막히니까 석탄을 내수용으로 돌려서 발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재활용하듯이 저런 것도 역시 제재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시장이 수출의 길이 막히니까 내수용으로 전환하고 그를 위해서 대형 그 수산물 식당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재와도 우리가 연관시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갈 때 그 옆에서 열렬히 정말 환호하는 북한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까? 북한 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군부대 참석을 했을 때 저는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그 수산물 시장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에 보면 대부분 그 방문을 하는 지역을 보면 제재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나름대로 향후 우리 뭐랄까요 경제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 오후에 방문하는 뭐 112호 양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 부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 뭐랄까요 산림 계획 10개년 계획을 지금 발표해서 엄청나게 산림 산업을 하고 있고 지난달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 원산 쪽에 있는 122호 또 양묘장을 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소라임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 양묘장을 갔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북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뭐랄까요 우리 경제계들이 참가한다는 측면이 또 있고 또 뭐 그다음 이어서 평양 교원대학교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병기 여사께서 아동병원을 또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상당 부분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한민족의 어떤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내세워서 상당 부분 어떤 뭐랄까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이 제재 국면을 어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도입해 보려는 상당히 그런 시도들이 다 깔려 있는 나름대로의 그 방문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합의에 대해서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면 앞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조건에 따라서 즉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북한 북미 관계가
비핵화를 기반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 앞서 얘기하신 대로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광학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부분. 이번에 많은 경제인들이 방북했지만 역시 조건, 즉 북미 관계가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된다는 건 이제 남과 북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의 방점은 대북 제재 완화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예. 거는 이제 비핵화의 진전이죠. 예, 그렇죠. 비핵화의 진전이 돼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간 구문이죠. 예. 역시 그러면 이 부분을 합의문으로 나온 것은 북한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비핵화에 따른 북미 관계의 개선이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가 있지 않으면 경협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그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방금 제재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라는 조건부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 평양선언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제재나 비핵화에 따른 조건부를 밝힌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4.27 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픔이 그 안에 우리 남북 간의 경제를 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요. 예. 그런데 그때 4.27 때 도보다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USB를 이렇게 또 찔러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이 명문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귓속말을 하고 USB를 찔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 상상하는 게 뭐냐면 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을에서는 경제로 가을거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분명히 담겨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보면 여전히 그런 비핵화와 제재 문제 때문에 여전히 평양선언의 구체적인 이 남북 경협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어떤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아쉬움을 달래고 북한을 안심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경제 관련된 4대 총선 이것을 같이 데려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구문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만큼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남과 북이 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남과 북이 이제 이 조건만 되면 이제 개성공단 이야기도 하고 금강산 문제기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한 발 더 나간 지난 4.27 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슴앓이를 이번에 저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번에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조금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한 발 더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의 마련이라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그 비핵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유도할 수 있다라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유엔의 그 소위 제재 일시적 면제든 해제든 예외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이 명문화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추진이 됐는데 오늘 합의 내용 지금 미국에서 평가 내용은 앞서의 트럼프 트윗으로는 명확하게는 해석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가서 중재를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북한도 생각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네,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다시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동일시하시는데요. 저는 이 두 개가 분명히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의 북미 관계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촉진자라는 것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지금 뭐 군사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뭐 시기가 아니라 어떤 미국의 트럼프의 시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남북 관계를 위한 남북 관계를 통한 북미 관계 비핵화의 촉진자와 또 중재자 이걸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지금 합의문에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약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의 합의문을 봤지만 그 안에 사실은 2박 3일 동안 많은 얘기, 두 정상 간에 또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과 그래서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북미 간을 조율시킬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 2차 정상회담, 북미 2차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여기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프로토늄 시설만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데 과연 영변 핵시설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간에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신고에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미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하나의 관건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 트윗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첫 번째 트윗이 일찍 나오고 뒤에 맨 마지막 문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두 번째 트윗이 약 7분 뒤에 나오면서 사실은 첫 번째 트윗과 연결된 내용으로는 미군의 유해들이 이제 계속 미국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 점점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트윗이 7분 뒤에 나오면서 저희가 해석에 약간 애매한 잘못된 해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사과드리고요.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JTBC 뉴스 특보 2018 남북 정상회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